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도 주가가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위로의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코스피가 2.3% 밀리는 것 치고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을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셀트리온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관련주예요. 그죠? 셀트리온 코로나 관련주다. 근데 우리가 이 대형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그래도 바닥을 기는 게 아니라 머리를 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다 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현 구간에서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6개월 동안의 이 박스권 6개월 동안의 박스권을 돌려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 앞에 구간의 매물, 그죠? 이 매물대에서 단기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 주가가 내려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박스권에서 6개월 동안 거래됐던 물량들 있잖아요. 박스권 6개월 동안 거래됐던 물량, 이 물량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다 수익 구간이죠. 그쵸? 증시가 급락하니까 뭐 하겠어요? 수익 실현하는 거다. 그죠? 수익 실현. 쉽게 생각을 해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물량을 받아주는 수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수급들은 이 물량을 뺏어올 수 있는 기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정말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도요. 증시가 내려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완벽하게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주가를 눌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차피 올릴 거라면 이 구간에 있는 물량 어차피 위에서 나올 수 있으니 이 전에 눌러놓고 증시 안 좋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은 저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개인적인 입장이요. 일단은 22만 원 구간 여기 있잖아요. 여기 21만 원에서 21만 5천 원. 이 구간이 단기적인 저항선 구간이긴 하거든요. 매물대가 좀 존재하는 구간.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단기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 누가 봐도 일단 지지선이 맞잖아요. 저항선을 돌파해줬고 이 저항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5번의 저항선을 돌려준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증시 하락 한 방으로는 이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정말 신규 진입을 바이오 쪽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지금 자리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추세적으로 이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추세적으로 이 상방 추세로 어느 정도 각도를 틀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방 추세로 각도를 틀어놨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이게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추세 부분에서 이렇게 요런 추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셀트리온의 정말 제대로 된 매출, 이러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짐펜트라는 당연한 거고 휴미라라고 생각을 해요. 휴미라. 어제도 한 말씀을 드렸죠. 휴미라 관련된 부분들. 원래 저는 셀트리온의 이 미래적 가치를 2025년도, 24년도 이때 고용량 휴미라 있잖아요. 고용량 휴미라. 이걸로 셀트리온이 폭발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장 점유율 3%만 가지고 오더라도 이 매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잠깐만 좀 보면, 자, 아일리아 시밀러 선취 삼성 에피스 특허 소송 고용량 허들은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 잠깐만 좀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 삼성 같은 경우에 미국 허가 신청을 완료해 놓고 허가가 돼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보면은 20일 FDA 오퓨비즈 허가, 바이오콘과 현지 첫 아일리아 시밀러 지위, 아일리아 루센티스 시밀러 미국 허가 유일 기업, 연 17조 안과 질환 시장 공략 청신호가 나왔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아일리아 시밀러네요. 휴미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온도 뭐 하는 거예요? 미국 허가 신청을 했고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이 시장에서 17조 시장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되고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일리아 관련된 시밀러도 어떻게 된다? 들어가겠죠. 매출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기술력 자체는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폭발적인 시밀러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폭발적인 시밀러 개발을 셀트리온이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자, 아일리아 루센티스 시밀러 미국 허가 유힐 기업이라는 것 있잖아요. 요 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퍼스트 무브. 그냥 무조건 시장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단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아일리아 시밀러가 A부터 E까지 있어요. 근데 A가 먼저 승인을 받아서 시장에 진출해 놓은 상태야. 그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해 놨어요. 그러면 사실상 시장에서 이 아일리아 시밀러 허가된 시밀러에 대해서 효과가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 오리지널 약품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이 싸고 부작용이 없고 정확하게 그냥 그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보험사 입장에서도 A 제품 쓰죠. 굳이 지금 증명되어 있는 A 제품 쓰지 다른 제품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퍼스트 무브가 중요한 거예요. 바이오시밀러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지금부터 28년도에 뭐 특허 완료인 키트로다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이오시밀러는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딱 허가가 만료되는 시점을 바로 출시해야 돼요.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셀트리온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셀트리온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를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첫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다수 글로벌 제약사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특히 이미 시장에 진입한 루센티스 시밀러와 함께 17조 규모 시장을 보유한 양대 안과 질환 치료제 시장이 모두 공략 가능해졌다. 다만 오리지널사와 특허 소송과 고용량 아일리아 출시 등은 시장 진입 및 성과의 변수로 남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삼성 바이오에피스, 오퓨비즈와 인도 바이콘, 예사필리 등 2종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승인했다. 미국에서 허가받은 첫 아일리아 시밀러인 동시에 나란히 오리지널과 상호 교환 가능한 인터체인저블 시밀러 지위도 획득했다. 자, 요 내용은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바이오가 정말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일리아는 리제네론이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다. 연간 매출 규모가 13조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4조 원대 매출 규모의 제넨텍, 루센티스와 함께 대표 안과 질환 치료제로 꼽힌다. 미국은 전체 아일리아 매출의 62%를 담당한 핵심 시장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규모가 7조 정도 된다라는 거죠. 아일리아는 미국 내 물질 특허가 지난해 6월 만료됨에 따라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비롯한 다수 개발사들이 바이오시밀러 허가에 도전해왔다. 실제로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바이콘의 포르미콘, 암젠, 알보텍, 산도즈, 셀트리온 등이 3상을 완료해 허가 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다. 하지만 리제네론이 지난 2월 미수가 망막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며 소아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이달 17일까지 미국 독점권이 연장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콘은 현재 독점권이 종료되는 시점에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시장 경쟁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라고 나와있죠. 딱 보면 뭐예요? 속도전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완벽하게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퍼스트 무브 처음에 시작한 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의 점유율을 잡는 순간 이 점유율이 꺾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내용들 휴미라 관련 내용들도 여기 나오네요. 자, 고용량 제품 시장성은 지난해 특허 만료로 바이오시밀러가 대거 시장에 쏟아진 에브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밀의 사례가 잘 보여줬다. 이미 다 내용이 나와 있네요. 지난해 1월 암제비타가 첫 시밀러로 허가를 받았지만 저용량 품목 한계상 후속 고용량 품목들의 점유율을 역전당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고용량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용량은요 한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 효과에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량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고용량 시밀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셀트리온이 그것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휴미라 시장 내 고용량 제품의 점유율은 85%에 이른다.
아일리아의 경우 고용량 제품 출시가 최근에 아직 반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전은 시간 문제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시밀러 개발사들 역시 아일리아 고용량 품목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허가 신청 단계에 이른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럼 셀트리온 지금 해야 될 거 뭘까요? 아일리아 고용량 시밀러를 빠르게 만들어야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도 네이버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나오나? 이미 제가 셀트리온을 공부한 건요, 3년이 넘어가요. 3년 넘어가고, 그러니까 3년 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최근에 공부를 안 했어요. 셀트리온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코로나 때 정말 셀트리온으로 관심을 가졌고, 30만원 중후반대에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매도하면 관심이 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좋은 회사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고, 그때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3년 전에 똑같았어요. 바이오시밀러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량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처방 경쟁 후끈 삼성 셀트리온 속도전 이러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고용량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고용량. 자, 지금 셀트리온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셀트리온 아직 고용량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게 많이 없네요. 근데 일단은 바이엘이라는 독일의 바이오 회사가 고용량 아일리아 시밀러를 미국, 유럽에 허가 신청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고용량 시밀러 관련돼서 뭐예요? 허가가 됐다라는 거죠. 바이엘 같은 경우. 그럼 얘도 FDA 쪽에 미국 쪽에 신청을 또 하겠죠. 미국 시장 62%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고용량 제품이 등장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출시 준비 중인 저용량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불리해졌다. 아, 그런 게 이게 있네요. 바이엘이 이미 고용량 획득을 했었네. 고용량 아일리아의 허가를 획득했다. 미국 식품의약처에 고용량 아일리아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자, 읽어보면은 뭐 셀트리온과 바이오 에피스는 결과적으로 저용량 관련돼서 신청했다라는 거죠. 저용량 관련돼서 신청을 했다. 자, 국내 기업들은 고용량 제품과 견주기 위한 특장점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인 상황이다.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에서도 휴미라 고용량 제품이 등장해 저용량 제품을 대체한 바 있다. 업계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휴미라 고용량 제품 점유율을 85%로 보고 있다. 일단은 셀트리온이 요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셀트리온이 허가 및 출시 등 예상되는 타임라인에 맞춰 사용자 편의성 측면과 신뢰도 측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 이 아일리아 시밀러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셀트리온에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휴미라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고용량 휴미라. 그죠? 셀트리온은 이미 고용량 휴미라에 대해서 2022년도에 이미 준비해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도 있는데 요거 잠깐 볼까요? 블록버스터 시밀러 척척 내놓는 셀트리온 직판더에 글로벌 입지 굳힌다.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요. 3년 전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꿈이 이루어질 때 실적이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스테키마 캐나다 연내 출시 퍼스트 무브로 묶일 듯. 그러면은 퍼스트 무브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트 무브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겠지만 제가 정말로 셀트리온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요. 3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다 이슈화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이 과거에 있었던 뭐 분식회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겪어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몰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했고요.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퍼스트 무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또 나오죠. 스테키마 캐나다였네 퍼스트 무브 묶일 듯. 자, 키트루다 시밀라 노력 악템나 졸레어 등 후속 제품도 서정진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 순항, 직접 판매도 안전화한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의 제일 중요한 게 자가면역 질환, 이 램시마, 그죠? 램시마 SC. 요게 바로 진벤트라는 신약인데, 요게 지금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냐,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냐. 이게 지금 퍼스트 무브예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지금 이 진벤트라 관련돼서 요거는. 그래서 지금 요거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점유율이 확대될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일리아 요거 진행 중인데 고용량이 아니면은 크게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요거 유플라이마 휴미라, 그죠? FDA 승인 및 상호 교환, 허가 변경 신청, 그 다음에 EMA 승인.
이 고용량 관련된 부분, 이 휴미라가 정말 이 시장이 제가 알기로 몇십, 20조인가 되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들을 결국 뚫어내야 돼요. 이 셀트리온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휴미라를 뚫어내는 것이, 시장을 뚫어내는 것이 어쨌건 제 생각에는 이 시가총액이 정말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저도 오랜만에 봐서 와 정말 많죠, 그죠? 정말 바이오시밀러드에서 엄청나게 많은 임상이 삼상 IND 신청 엄청 많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게 어쨌건 바이오시밀러고 매출이 오리지널 대비해서 초반엔 잘 안 나오겠지만 점유율을 확대 간다고 하면 정말 셀트리온의 성장성을, 시가총을 몇백조를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왜냐면은 뭐 트룩시마, 뭐 진벤트라 이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3-4개만 점유율을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100조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2개, 3개만 잡아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미래 먹거리가 바이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은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경영 복귀 이후 약속했던 바이오시밀러 사업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외형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규제 당국의 허가를 이끌어내며 해외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중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매출 2030년까지 총 22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매출 12조 달성, 셀트리온 그룹 3사 합병 등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셀트리온은 올해 악템나, 프롤리아, 아일리아, 졸레어, 스텔라, 코센틱스, 키트루다 등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최근에는 지난 6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국내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캐나다에도 신약 허가 신청을 승인받아 북미 시장 진출에 신호탄을 쐈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약가 등재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연내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슈가 하나 더 있네요. 스텔라라 글로벌 제약사 안센이 개발한 판상건성 건전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연간 글로벌 매출이 14조 정도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정말 이게 읽어봐도, 저도 공부 겸 좀 읽어볼게요. 지루하신 분 넘기셔도 돼요. 우스테키누맙 시장을 보면 26조 원을 형성하고 있고, 이 중 캐나다 시장 규모는 8,600억, 미국을 포함한 전체 북미 시장은 21조 원, 글로벌 80%가 넘는다 라는 내용이고, 이에 회사는 올해 품목 허가를 목표로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품에도 CTP43의 품목 허가 신청을 했으며 오리지널사와 미국 내 특허 합의도 완료했다. 자, CTP43은 유럽과 호주에서 등 품목 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지난해 호주 식품의약청 허가를 완료했으며 지난달 유럽 의약품 신청 산하 약물, 와 너무 CHM으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그러니까 CTP43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퍼스트 무브로 잘 가고 있다. 국내 경쟁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퍼스트 무브로 묶일 수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업계의 전언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잭플병으로 차별성이 크지 않아 퍼스트 무버나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 것이 시장 선점이 유리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바이오시밀러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빠른 임상과 퍼스트 무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요거죠. 항암제 포트폴리오 강화 및 추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 판매량 1위인 키트루다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자, 머크의 키트루다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30조 원을 훌쩍 넘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키트루다 오늘 28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밀러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셀트리온도 지난 6월 키트루다 시밀러 미국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 개발을 본격화했다. 글로벌 임상에서는 전이성 비소세포암 환자를 총 606명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와 CTP51 간의 유효성 동등성 입증을 위한 비교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미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친 회사. 이 조그맣던 회사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의 신화가 계속돼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분식 회계 뭐 이런 내용들은 3사 합병이 되면 사라질 내용이고, 셀트리온의 시장 성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우리가 월봉으로 보더라도 상승하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는데, 이게 왜 주가가 재미가 없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특허가 만료되는 게 2020년도 후반에 쫙 있습니다. 후반에 정말 많은 의약품들이 뭐가 돼요? 많은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가 돼요.
거기서 이제 시장을 선점하는 단계에 이르으면은 셀트리온은 정말 미친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승까지 기다리는 게 힘든 것 뿐이죠. 연봉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연봉상 전혀 이상이 없어요. 연봉상 박스로 보더라도 연봉상 박스 저점 구간이에요. 중박스의 중심선 구간에서 하단 부분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고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라면은 바이오 종목 모사제 하면은 셀트리온은 포트에 넣을 것 같아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돼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가 셀트리온 관련된 뭐 자료나 제가 뭐 과거에 공부했던 셀트리온 내용들 정말 과거의 내용과 똑같이 일치하게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조금 자료를 좀 받고 싶다,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셀트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 보내드릴 거고, 여기 보면은 셀트리온 매수 전략 전부 다 넣어놨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2년 전, 3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이러한 뉴스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죠. 뭐냐면은 고용량 휴미라 관련된 내용이요. 이 고용량 휴미라를 결과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5% 정도, 3% 정도만 잡아와도 엄청난 시가총액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고용량 휴미라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을 잡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약속을 못 지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말 이 바이오시밀러 기술력 자체로는 봤을 때 정말 대단한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점유율을 잠식해가면서 퍼스트 무브로 진행할지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복제약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업 전망에 대해서도 퍼스트 무브만 잘 한다고 하면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매수, 뭐 추가 매수, 이러한 부분들 제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들, 다른 종목들 전부 다 매수 타점, 실거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고, 매도에 대한 부분도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 중장기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완전 장기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 전부 다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서 셀트리온 정말 좋은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적인 수익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보고 싶다, 아니면은 셀트리온 일단 공부만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몇 주 사서 지켜보는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셀트라고 남기셔서 정확한 자료들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CDMO 관련돼서도 시장이 커질 거예요. 시장이 이 중국 관련돼서, 중국이 원래 CDMO 시장이 크거든요. 근데 중국이 첨생법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나가리가 되면 우리나라 CDMO 관련주도 엄청나게 오를 거란 말이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어떻게 보면 CDMO 관련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데, 제 CDMO 관련주 중에 정말 좀 셀트리온 하는데 얘기가 그렇지만 작전주 느낌이 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같은데 요거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반드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너무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상한가 두 방 이후에 주가를 말도 안 되게 뺐죠. 상한가로 물량을 매집해서 뭐 했어요?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고의적 하락을 유도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또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었어요. 하한가를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박스를 친 이후에 매집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이평선 밑에서 일부러 검색기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검색기에서 뜨는 거는 장기 이평선 위에서 뜬단 말이에요. 종목이. 그러니까 일부러 밑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누구랑 똑같냐?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얘 봐봐요.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 누르고 어떻게 돼요? 악재를 노출시켜서 급락을 상한가를 만들었죠.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잖아. 지금 아까 이 차트 여기 부분이란 말이야. 지금이 봐봐요. 거래량 터진 이 부분이잖아. 지금 보이죠?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한 번 더 거래량 터진 다음 어떻게 됐다? 검색기 안 나오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12배 보냈다라는 거예요. 12배. 이렇게 주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난 작전주였어요. 근데 지금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갔고, 제가 대봉LS라는 종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거의 100% 이상 주가가 올라갔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엄청나게 폭등이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 자, 선착순 다 3명께만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한번 받아 가셔서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회사인지. 계속해서 유상증자가 대주주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이노 히든 4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